큐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과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페르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오른쪽에는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페르시아의 왼쪽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위쪽에는 러시아 제국이 있죠. 러시아는요,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서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은 서쪽에서는 좀 운이 좋았어요. 카스피의 바로 아래, 지금은 조그마한 나라로 줄어들어 버린 고대의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페르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눴었어요.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페르시아 북쪽 국경으로 넘어와서 땅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요, 땅을 일부 빼앗겼어요. 영국도 페르시아에서 세력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싸움이 아니고 외교를 통해서였어요. 외교는 겉에서 보기엔 되게 점잖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영국은 페르시아 샤에게 영국 사람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페르시아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샤는요,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페르시아는 러시아와 영국 두 강대국과 동시에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페르시아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서쪽으로는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늘 주시해야 했어요. 1896년에 페르시아 샤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 모자파르 오틴이 샤가 되었어요. 35살이었는데 페르시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1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려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모자파르 오틴이 샤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는요,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빚까지 지고 있었어요. 모자파르 오틴 샤는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윌리엄 녹스 다시라고 하는 영국 사람에게요, 페르시아 땅에서 유전을 개발할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었고, 페르시아의 거의 모든 땅에다가 구멍을 파서 석유가 묻혀있는 곳을 찾을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모자파르 오틴 샤는요,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와 영국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빌린 돈을 현명하게 쓰지 못했던 거예요. 여행을 하고 궁전을 장식하고 잔치를 벌이고 비싼 옷과 보석을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헌법을 요구했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고 테헤란은요,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1906년 12월에 샤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헌법을 정하고 의회를 구성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영국과 미국처럼 페르시아도 국가평의회라고 불리는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모자파르 오틴은요, 심장발작을 일으켜서 덜컥 죽고 말았어요. 샤가 죽자 러시아와 영국은 페르시아에 대한 권리를 더욱더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샤는 모하마드 알리였는데 페르시아 땅을 놓고 싸우는 두 제국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페르시아는 러시아와 영국에 너무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화폐를 찍어서 발행하는 권리마저도 러시아와 영국의 은행들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모하마드 알리 샤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보고야만 있어야만 하는 것은 순전히 의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페르시아 국민은 그런 샤의 행동이 너무나 화가 나서 권좌에서 끌어내려 버렸어요. 이 모하마드 알리 샤는 러시아로 달아났고 겨우 11살인 아들인 아흐마드를 남겨놓았어요. 아흐마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샤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섭정을 했고요. 다시 의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이때 윌리엄 녹스 다시는요, 석유를 발견해냈어요. 석유를 발견하자마자 그 석유 회사를 영국 정부에게 팔아버리고 사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어버렸어요. 이제 영국 정부는 페르시아 땅에서 석유를 퍼올릴 공식적인 권리를 가진 회사를 갖게 되었어요.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퍼올린 그 석유는요, 영국으로 부지런히 실어 날랐어요. 영국에 석유가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해군은 두
종류의 군함을 갖고 있는데요. 한 종류는 석탄을 떼는 군함이었어요. 한 종류는요, 석유를 넣어서 이용하는 군함이었어요. 석탄을 사용하는 배는 많은 선원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석유를 사용하는 배는요, 사람이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거의 전투에 투입될 수가 있었어요. 영국은 어느 나라만큼이나 석탄은 많이 나오지만 석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페르시아에서 석유가 발견된 거죠. 영국으로서는요, 진짜로 반드시 페르시아를 장악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페르시아 의회는 영국도 러시아도 아닌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을 한 거죠. 바로 미국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에게 사절을 보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은행가들을 페르시아로 보내서 안심하고 빌려줄만 한지를 조사하도록 했는데요. 영국과 러시아의 기분이 몹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페르시아 의회에다가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미국 놈들 당장 돌려보내. 페르시아 의회는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러시아 군대가 국경을 넘어와서 수도인 테헤란을 진격을 했는데 미국인 은행가들은 황급히 도망쳐 버렸어요. 나이 어린 샤가 페르시아를 혼자 다스리게 되었어요. 물론 러시아 차르의 감독을 받긴 했죠. 페르시아는 그 후 10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돼요. 러시아는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가 본국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는 것을 허락해줘요. 나중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으로 이름을 바꾸고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칸반도 분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그리스가 있어요. 그 위쪽에는 마케도니아가 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고향이죠.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알바니아, 이렇게 위쪽에는 알바니아가 있어요. 알바니아 바로 위에는요, 작은 나라인데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있어요. 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 오른쪽에는요, 세르비아가 있어요. 이 세르비아도 오스만 투르크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동쪽에는요, 불가리아라고 있어요. 이렇게 불가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크로아티아, 그리고 보스니아가 있어요. 크로아티아는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동부 지방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보스니아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국경 바로 아래에는요, 루마니아가 있죠. 루마니아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878년에 발칸반도의 대부분은요, 오스만 투르크 영토였어요. 그렇지만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끝났을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발칸반도 영토 대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루마니아와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러시아에게 넘겨주어야 했고요. 불가리아의 독립을 허락했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몹시 불안해졌어요. 러시아가 더욱 커지고 불가리아는 제법 큰 나라가 되어서 독립국이 되었거든요. 불가리아가 러시아 덕분에 독립국이 됐기 때문에 동맹국이 될 게 뻔했어요. 유럽의 강대국들은 러시아에게 루마니아를 가진 것은 그냥 봐줄 테니까 아나톨리아는 당장 오스만 투르크에게 돌려주라고 말했어요. 불가리아의 덩치를 줄여놓아야 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땅이 된 불가리아의 남부지방 사람들은요, 격분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가리아의 남부와 북부의 대표들이 만나서 땅을 다시 합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스만 투르크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러시아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불가리아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나빠져 버렸어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불가리아를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인정했어요. 불가리아는 독립국이 되었고 더 이상 러시아의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여전히 아나톨리아 제국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몬테네그로는 아직 자유국이었고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영토였던 세르비아도 오스만 투르크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를 차지를 했고 오스만 투르크는요,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를 간신히 지켜냈어요. 몇 년 후에는 마케도니아가 오스만 투르크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1903년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때 권력을 장악한 청년 투르크당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오스만 국가에서는 기독교이건 이슬람교도이건 누구나 똑같은 법을 따르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고 똑같은 정부를 섬기기를 희망한다는 게 그 요지였어요. 그렇지만은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기독교도인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는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 오스만 국가가 되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투르크당은 오스만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언제라도 군대를 보내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꿔버렸어요. 청년 투르크당이 집권을 한 지 4년 만에 발칸반도의 나라들은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가 연합을 하고 러시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를 오스만 투르크 지배에서 해방시키기로 했어요. 1912년에 이 전쟁을 1차 발칸 전쟁이라고 불러요. 2달이 안 되어서 오스만 군대는 발칸반도의 땅을 내주는 수밖에 없다고 깨달았어요. 알바니아가 마침내 독립을 했어요. 독일의 훌륭한 가문 출신의 왕자가 알바니아 정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요, 알바니아를 자유국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마케도니아는 영영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사이에서는요, 제2차 발칸 전쟁이 터졌어요. 서로 동맹국이었던 이 세 나라는요, 마케도니아를 나누어 갖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1913년에 불가리아는 다른 두 나라보다 마케도니아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공격했어요. 그렇지만 실패했어요. 세르비아와 그리스가 마케도니아 땅을 거의 전부 나누어 가지고 불가리아는 고작 귀퉁이만 조금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발칸반도의 모든 나라들은요, 오스만 투르크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다 앙숙이 되어버렸어요. 세르비아는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기 시작을 했고요. 마케도니아를 나누어 가지는 문제로 불가리아와 다투다가 급기야는 공격을 당했던 세르비아. 이 세르비아는 불가리아와 오스트리아에 대한 원한이 날로 높아져 갔어요. 세르비아가 불가리아와 오스트리아를 얼마나 증오했는지는요, 1914년 6월 28일 한 청년이 보여주었어요. 이 청년은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자를 암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터졌어요. 제3차 발칸 전쟁이라고 불리던 이 작은 전쟁은요,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